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9차 시인데요. 19차 시와 20차 시는 AI와 조금 더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기존에도 실습을 진행하면서 AI를 계속 써왔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렌지3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오렌지3로 어떤 식으로 맥락을 잡아야 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면, 이제는 오렌지3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 분석가처럼 이야기해줘, 이런 식으로 성능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조금 내가 놓쳤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AI와 함께 비교해본다든지 이런 실습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실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렌지3와 AI를 어떻게 같이 활용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3로 모델을 만들고 이제 AI, 저희는 이제 제미나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모델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렌지3에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셋 사용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떤 거 사용하려냐면 이제 성인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모델도 인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데이터셋 연결해서 한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사용해 줘야겠죠? 셋 컬럼을 사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새 컬럼 선택하신 뒤에 이제 여기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 타겟에다가는 인컴을 한번 넣어볼까요? 인컴을 넣어두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어떤 거를 써볼 만한지 조금 애매한데 좀 왼쪽으로 옮겼다가 하나씩 옮겨볼게요. 나이라든지 일하는 거, 성별, 그리고 최종 학력이나 요 정도 할까요? 국가까지는 한번 보고, 또 일하는 거 관련해서는 메타데이터로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데이터 샘플러라는 위젯을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연결을 해주시면 데이터 샘플러에서도 이제 바꿀 수 있는 샘플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나 이런 확률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 10% 정도의 확률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밑에 이제 스트레이파이드 샘플이라는 메뉴 가능하다면 선택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샘플러 가져온 거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러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 선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8,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중에 10%의 데이터, 20%로 설정해두면 20%의 데이터 이렇게 값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샘플링 할 때는 전체 데이터 중에 이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개수 50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도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크로스로 하실 거면은 교차 검증할 때 사용할 데이터 분할도 하고요. K의 값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번에는 사용해 보지 않을 거고요. 요 부스트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고 근데 중복도 허용해서 뽑는 그런 통계적 추정에서 사용하는 옵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밑에 옵션에서는요. 스트래티파이 부분을 설정을 좀 할 건데요. 여기에 그 타겟 변수의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자, 뭐, 저희가 타이타닉 같은 거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타이타닉에서 뭐 생존자가 30%, 뭐, 사망자가 70%였다면, 이런 샘플에서도 사용할 때 저희가 비슷한 확률로 유지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겠다. 근데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샘플 데이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얘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오는 거라 아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들을 분석에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로짓 회기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 사용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SVM까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앤드 스코어 위젯을 사용해서 성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각각 여기에서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까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잘 보이게 배치를 좀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기 편한 위치로 각자 잘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볼 때 이제 성능 지표 저희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을 텐데요. 이 성능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AI한테 보내줄지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잘 작성하기 위해서 창을 좀 분할을 해둔 상태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 프롬프트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환경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했죠. 오렌지 3를 사용해서 계층 모델을 만들었어 라고 일단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인구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소득이나 뭐, 성별, 최종 학력 등의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했어. 그래서 데이터를 좀 이거를 알려줘 볼까요? 이 데이터셋 이름을 알려주면은 좀 이 친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셋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좀 해볼게요. 라는 요거 어덜트 센서스 인컴이라는 이름의 오렌지 3에 포함된 데이터셋을 사용했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본래 목적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짓 회기는 AUC는 뭐 이제 여기 있는 수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0.806 그리고 CA가 0.798 F1이 0.775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얘가 직접 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죠. 이 값들을 이제 친구가 보면은, 그 모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이런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복사를 해서 수정할 부분만 수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항목이 동일하니까.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값만 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0.778, CA가 0.785, 그리고 F1 같은 경우는 0.774.
뒤에 값들이 0.770 되어 있고 리콜이 0.785, 그다음에 마지막 MCC 0.362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SVM 값도 설정을 좀 해줄게요. AUC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0.528 그리고 0.537, F1 점수가 0.571, 그리고 그 다음에 657, 그 다음에 리콜이 0.537, 그 다음에 마지막 0.050까지 이렇게 값을 다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얘한테 역할을 좀 부여해 줘야겠죠. 이 결과를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 분석해줘. 그리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줬으면 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붙여서 설명해줘. 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렌지 3를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직접 실습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제미나이가 아니죠. 오렌지 3에서 나온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적합한 모델을 고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런 값들을 이제 뭔지는 알겠지만 계속 이제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때 얘는 이거 그거네 하고 바로바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AUC와 CA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잘 나와 있고 F1 점수나 정밀도, 재현율이 모두 균형 있게 높아서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MCC도 이제 이진 분류 모델에서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 유용한 지표인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로짓회귀 다음으로 좋은데 AUC랑 CA는 로짓회귀랑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조금 낮고 나머지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SVM 같은 경우는 성능이 가장 낮대요. AUC가 이제 거의 무작위로 하는 것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CA도 굉장히 낮으면서 또 이제 F1이라든지 다른 수치들도 모델이 이제 학습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점수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델은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그 제일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수치가 높고 다른 모델보다 소득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예측을 해서 로짓 회귀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해석할 때 좋다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로짓 회귀는 선형 모델이라서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가 수월하다라면서 왜 그런 예측이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할 경우에 이런 예시들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비교를 같이 했었던 랜덤 포레스트라던가 SVM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로짓 회귀가 다른 두 모델보다 계산 비용 또한 훨씬 저렴하고 학습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큰 데이터라든지 좀 빠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지스틱 회귀가 제일 높은 성능이고 해석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왕 제미나이와 함께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해서 여기 부분을 좀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어떤 거를 해볼 수 있냐면, 뭐 이제 각 모델에서 변수가 소득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성별이나 나이, 뭐 학력, 직업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알려달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 모델에서 어떤 변수가 소득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줘 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평가 지표만 줬기 때문에, 얘가 뭐 잘 말이 좀 꼬였네요. 얘가 공유받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렌지3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데이터라서 한번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이제 모델 성능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라든지, 뭐 모델의 상세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근데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로짓 회귀 같은 경우는 회귀 개수를 통해서 중요도를 파악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호에 따라서도 양의 개수는 소득이 높을 확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음수는 반대겠죠. 소득이 낮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뭐 변수 중요도가 중요하다. 또는 SVM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순열 중요도, 저는 이 말은 좀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오렌지 3에서 요런 위젯이나 뭐 요 랜덤 포레스트는 피처 임포턴스 위젯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 모델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모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실습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또 다른 뭔가를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위젯을 사용한 방법을 알고 싶어. 일단 로짓 회기에서 사용하는 것부터 세세하게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서 오렌지3에서 위젯을 연결하는 것까지 이 친구가 잘 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요 창은 좀 닫아두고요. 이 친구가 말한 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위젯을 추가해서 어덜트 센서스 인컴 데이터를 불러왔대요. 저희 요거 인컴 데이터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로짓 회기를 추가하래요. 그래서 여기 로짓 회기를 추가하고 데이터 출력을 네, 요거는 뭐 데이터로 잘 입력이 돼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위젯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잠깐 또 오렌지3가 멈췄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데이터 로딩 중에 이렇게 오렌지3가 응답 없음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창을 닫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주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종종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도 잠깐 시간을 주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자꾸 좀 엄청 오래 멈추고, 프로그램이 튕기는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데이터 샘플러 값을 5%로 설정해서 한 2,400개 정도의 데이터로 이렇게 로젯 회기까지 연결을 해 두었고요. 요 코에피션트라는 위젯이 여기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할 때 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3에서 위젯이 보이지 않아.
없는 거야? 뭐, 아니면 애드온으로 추가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계속 프롬프트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드온에 한번 있는지는 확인을 조금 해볼게요. 애드온에 가서 여기 있네요. 요거를 설치를 좀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explain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설치한 다음에 오렌지3 재시작하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설치를 해서 저도 오렌지3 재부팅을 한번 하고 왔고요. explain 메뉴에서 위젯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봤더니 네, 요런 모델명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 그냥 이미지 캡처를 해서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원래 타이핑을 직접 해주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한데 저희 수업이 또 한계가 있으니 한번 그냥 가볍게 이미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황 설명은 필요해요. 어, 설치를 진행했는데 이런 5가지의 위젯만 고요. 그래서 어떤 위젯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거까지 확인해보고 이제 또 시각화하는 것까지 좀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요. 이름이 바뀌었거나 통합된 것 같다고 explain 모델 위젯을 사용해보라고 하네요. explain 모델 같은 경우는 요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실행을 시켜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보다 큰 걸로 타겟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 자, 지금 또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로짓 회기에서도 좀 잘 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데이터 샘플도 잘 만들어졌는지, 약간 의아하네요. 제가 이제 파일을 여러 번 지금 열었다 닫았다 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뭔가 설정을 저희가 덜 해줬는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어, 어, 해당 위젯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보여.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AI한테 프롬프트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제미나이라는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로짓 회기에서 explain 모델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뭔가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뭔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여기 지금 데이터까지 샘플에서 빼와서 모델이랑 데이터를 같이 연결해 줬더니 요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구조로 해서 되고 있어 라고 알려줘 볼게요. 제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처럼 연결했어. 라고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 정도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쵸.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진 보내줄 때는 22% 정도 돼서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샘플러 크기가 크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샘플러를 직접 연결하는데 데이터셋이 작은 크기라는데 제 컴퓨터가 사실 좋지 않은 건지 이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1분 정도를 잠깐 멈췄다가 왔는데요. 1분 사이에 모델이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한 해석도 저희는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대로 이렇게 뭐 지금 결과를 이렇게 얻는데 결과에 대해 해석해줘 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결과 부분을 다시 얻을 수 있게 친구가
내가 잘 모르는 데이터로 해석이 되었다고 한들 이렇게 어떤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AI를 사용해서 직접 이제 내가 조금 생소한 분야이더라도 또는 뭐 오렌지3에 어떤 기능을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지 알 수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모델의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값들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파이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 차시에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차시로 넘겨서 다음 차시에 이제 파이썬과 제미나이를 활용한 그런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AI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내가 분석한 결과와 AI가 분석한 결과가 다르다면 왜 데이터가 분석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조금 더 올바른 분석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실습을 진행했고요. 그거를 이제 검토하고 보완해서 이제 잘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까지 오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 한 차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I를 조금 더 콜앱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